네, 실시간 뉴스들, 지금 뜨거운 이슈들 전해드리는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새벽부터 와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 실시간 상황 체크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애초 새벽 5시에 집행될 거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4시를 좀 넘긴 시간부터 해서 5시 전후로 해서 많은 인파가 관저 앞에 몰렸는데요. 일단 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차량이 새벽 4시 20분쯤에 관저 앞에 도착해서 대기 중이다. 이런 속보가 떴었고요. 인근 육교 쪽에서 경찰 조끼를 입은 체포조로 추정되는 경찰 인력이 관저 방향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관저 일대에는 경찰 버스 100대가 넘게 늘어섰고요.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관저 앞 도보도 통행이 차단이 됐었습니다. 관저 앞은 철통 경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문 앞에는 대형 버스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새벽에 관저 입구에 버스 차벽이 추가로 배치됐다 이런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경계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모습이고요. 관저 정문 앞으로 또 다른 우회로도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정문 앞에는 경찰과 변호인이 나와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 상황 계속 전해드리는데요. 아직 관저 입구로 올라가는 길에 경찰 차량이나 장비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지금 시위대를 해산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소방대원들이 부상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지자들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관저 주위에서 밤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든 지지자들이 멸공을 외쳤고요.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경찰은 보수 측 집회에는 6,500명이 모인 것으로 비공식 추산을 했습니다. 반면에 체포를 촉구하는 이들도 200명가량 모여서 밤샘 시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계속 관저 앞 상황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영장 집행에 지난번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인사 발령을 통해서 광수단이나 인원들을 또 공수처로 발령내기도 한다 이런 기사도 어제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지난 3일 첫 번째 시도 때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합쳐서 150명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공수처와 경찰은 투입 인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네. 경찰은 이번에는 서울, 경기 남부, 경기 북부, 인천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차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공수처도 처 차장 포함해서 검사, 수사관 현원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 명을 집행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 경찰은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 개 부대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54개 기동대 한 3,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네.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에는 또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 수사대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형사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충돌 우려가 좀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오늘 새벽에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차량을 통해서 경호처를 상대로 영장 집행을 위해서 문을 열어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110조, 111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군사 비밀 보호구역 이런 곳을 수색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들을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그 조항이 없는 영장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불법이다. 네. 둘 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새벽 사실 2차 집행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어제 한 30명 정도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앞서 저희가 본 영상을 보면은 김기현 의원, 네. 나경원 의원, 친윤계 이철규 의원 등의 모습 이 좀 보였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서 정확히 저희도 얼굴을 확인하진 못했는데요. 네. 일단 보이는 분들. 그렇습니다.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정확히 몇 명이 집결했다 이렇게 숫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30여 명 정도로 네.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뭐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기보다는 그 조건들을 만드는 과정들을 경찰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체포팀 탑승 추정 버스가 경찰 버스가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속보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권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당도 비상의원총회를 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여야 국회로 내부 전략회의에 들어가면서 네. 여야는 국회로 내부 전략회의에 들어가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의 물리력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도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호처에도 경고장을 냈는데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면서 최상목 대행도 상황에 직시하고 혼란과 불안을 제거하도록 협조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지금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네.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미 보도된 전략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계엄 특검법 관련해서 여당이 먼저 이제 움직였습니다. 반대만 할 수 없으니 야당의 내란 특검에 대응해서 우리도 특검법 발의하겠다. 나왔어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 선동 혐의 관련 고소 고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입니다. 네. 정치인, 공무원 등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또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 지휘, 종사, 폭동 관여, 사전 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습니다. 네. 그 특검 후보 추천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두 가지 안을 검토한 뒤에 결정할 방침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제3자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원행정처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입니다. 이 두 예. 가지 안을 검토한 뒤에 결정한다는 거고요. 예.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했습니다. 예. 참고로 야당 안은 150일로 돼 있고요. 그렇죠.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야당 안은 155명입니다. 수사 기간 인원 모두 야당 안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또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는데요. 이건 야당의 특검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규정된 내용 외에 어떤 것들의 공소제기, 즉 혐의를 제기해서 수사 재판에 넘기는 것들은 무효다 이런 표현인 것도 같고요. 내란이라는 표현도 들어갑니다만 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 내란 참여, 지휘, 종사, 폭동, 관여, 사전 모의 혐의 등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인데 네. 뭐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 발의하면서 야당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일단은 민주당 특검 법안의 위헌성과 여당 내 이탈표 방지 이 두 가지를 자체 특검법 발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사유를 이렇게 밝히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서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야당도 그러면 좀 환영하고 있나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네, 논의가 가능하다,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강효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네. 합의된 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일단 논의 가능성이 열리긴 했는데요. 그 외환 혐의 제외 등에 대해서는 네. 여야 간 견해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협상이 난항을 또 겪지는 않을까 하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법안 발의까지 이어져야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외환 혐의 관련해서도 뉴스가 많이 나왔죠. 어제 저희도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 얘기했는데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계속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내란 혐의 국조특위, 국정조사 특위도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증인을 채택했네요. 맞습니다. 어제 7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등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의결을 한 겁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여당의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건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네.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야당이 단독 통과를 시킨 건데 여야는 고성을 좀 주고받으면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면서 충돌이 시작이 된 건데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격이나 국익을 고려해서도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 김병주 민주당 네. 의원은 국격을 떨어뜨린 사람 주범이 누구냐, 내란 수괴다. 내란 수괴가 여기 안 나타나면 그게 무슨 국정조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당이 이재명 대표 증인 채택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야당이 또 반발을 했고요. 네. 결국 야당이 표결을 통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예, 이거 청문회 언제 열립니까? 22일에 열립니다. 네. 이때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 관련 소식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정의용, 서훈 당시 안보를 책임지던 분들인데 네. 이분들한테 징역 5년이 구형됐네요. 맞습니다. 검찰은 또 서전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5년도 구형을 했습니다. 잠깐 그 혐의를 설명을 드리자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이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네. 이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입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예.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4년이 구형됐고요.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예. 자, 고위공무원이 탈북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문제가 크다. 이렇게 해서 내린 선고고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당선됐습니다. 네. 선거를 여러 5명의 후보가 치른다라고 알려졌는데 좀 이변으로 평가받나 봐요. 맞습니다. 이변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당초 8년간 체육회장 재직 시절에 다져온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던 이기흥 후보의 3선이 유리하다 이런 네. 관측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예측을 뒤집고 유 당선인이 제42대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네, 34.5%의 득표율인데 이기흥 회장과 표차가 아슬아슬했어요. 38표 차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이 회장에게 분명히 유리한 결과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체육인들의 선택을 받은 건 유 당선인이었습니다. 예, 소감을 말한 것 같습니다. 좀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체육인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았을 때 체육의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 당선인은 이제 2029년 2월까지 4년 동안 대한체육회를 이끌게 됩니다. 예. 자, 관련 속보들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여야 핵심 관계자 의원들 출연입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